안녕하십니까. 감출 수 없는 운명 37번째. 오늘은 젊은 나이에 위암으로 투병하다가 돌아가신 남자분 사주를 가지고 감출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주풀이는 제게 상담 오셨던 분 사주를 가지고 사주 속에 들어있는 운명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이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작년 2018년 가을 정도에 상담했던 사연입니다. 어느 날 젊은 남자분께서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들어오는 표정이 상당히 슬픔에 차 있는 모습이네요. 상담 오신 주제를 여쭈니 어떤 남자분 사주를 하나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선생님, 이 사주의 건강운이 어떤가요? 그리고 올해 운기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저는 사주를 뽑고 집중을 해봅니다. 이 사주가 건강에 상당히 약점이 있고 단명기운도 보이는 사주입니다. 흑일간에 사주가 물이 한 방울도 없으니 소화기 계통에 약점도 있고요. 올해 무술년이 귀중한 건강과 생명을 주관하는 식상을 약하게 하는 운기입니다. 여기까지 풀고 그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이 사주는 건강에 매우 약점이 많은 사주입니다. 특히 소화기 계통에 말입니다. 올해 건강운이 너무 안 좋습니다. 건강 수명이 위험한 운기도 되고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분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그게 사주에도 나오는군요. 이 사주가 제 하나밖에 없는 동생 사주인데 젊은 나이에 위암에 걸려 투병을 하다가 올해 여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잘해주지도 못하고 급작스럽게 보내게 되어 동생이 정말 이렇게 병에 걸릴 사주인지 단명하는 사주인지 알고 싶어서 선생님께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사주 팔자에도 그게 나와 있군요. 라고 하십니다. 참 가슴 아픈 상담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사주에 어떤 운명이 들어있는지 여러분과 같이 감춰진 운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상담 오셨던 분 남동생 사주가 되겠죠. 위암으로 투병하시다가 2018년에 생을 마감하신 분 사주가 되겠습니다. 신유년 갑오월 김희일 신미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신유년생이시면 81년생이시네요. 작년 2018년에 38이네요. 상당히 젊으신 나이죠. 자, 이 사주가 왜 위암에 걸렸고 작년에 2018년에 생을 마감했는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오행의 분포를 먼저 알아볼까요? 본인이 기토 작은 흙으로 태어났네요. 자, 연간의 신금은 작은 새, 연치의 유금도 역시 작은 새, 간목은 큰 나무, 오화는 작은 불, 미토는 작은 흙. 그러면 이 미토도 작은 흙이 되겠죠. 신금 작은 새,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네요. 오행 중에서 보이지 않는 오행은 물이 되겠죠. 물. 지장간에도 안 보이네요. 그죠? 예. 자, 육친도 한번 알아볼까요? 육친. 자, 신금은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유금 역시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간목은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이 되겠네요. 오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자, 미토는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그러면 이 미토도 비견이 되겠죠. 신금은 내가 생겨준 오행으로 식신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육신이 형성되어 있네요. 사주에 없는 물은 내가 극한 오행이니까 재성이 되겠네요. 재성이 한 방울도 없는, 하나도 없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행과 육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의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작은 흙 기토가 오하월에 태어났네요. 오하월은 여름이죠. 여름은 불의 계절. 불은 나에게 힘을 주는, 생을 주는 계절이죠. 그래서 등령을 했네요. 등령을 했고,
자, 사주의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작은 흙, 기토의 내편을 찾아보자고요. 내편은 같은 흙이나 아니면 불이 내편이 되겠네요. 먼저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일지 바로 밑에 미토가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시지의 미토도 나한테 힘을 보태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건 없죠? 오화 지장간에 기토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불은 어디가 있나요? 불은 월지에 오화가 나한테 힘을 주고 있는 형국이네요. 그리고 나와 있는 건 없고 미토 안의 정화, 미토 안의 정화가 암장되어 있네요. 이렇게 네 편이 똘똘 뭉쳐서 힘을 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네요. 자, 남의 편은 작은 쇠, 신금, 큰 나무, 간목, 신금, 연치의 유금이 힘을 빼고 있는 남의 편이 되겠네요. 강약 잡기가 그래도 조금 애매한가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자, 이 간목을 보자고요. 간목. 간목은 지금 물을 못 먹고 있죠. 여름에. 그러면 나무가 살아갈 길이 없네요. 목생화라도 되면은 차라리 불로 변해가지고 변신해서 좋을 텐데 목생화가 안 되죠. 큰 나무가 작은 불에 던져줘 봐야 목다식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나무가 목말라가지고 살 길은 뭐죠? 살아갈 길을 찾아보니까 밑에 기토가, 옆에 기토가 보이네요. 요 녀석하고 합을 해가지고 흙으로 변하면은 그래도 살 길이 생기겠다는 얘기예요. 나무로는 살 수 없지만 흙으로는 살아갈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갑기합토를 하네요. 그래서 이 나무는 기꺼이 뿌리도 없고 그래서 이 흙이야, 본인 흙이야, 흙으로 본인이 흙이니까 흙이 합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까 간목이 합을 하자 하면은 기꺼이 받아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갑기합토가 돼가지고 이 나무가 흙으로 변해버리네요. 그러면 흙이 상당히 또 생기죠. 큰 나무가 남의 편이 하나 사라지면서 흙이 생기니까 남의 편이라고는 쇠밖에 없으니까 강한 사주가 됐네요. 강한 사주가 됐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주는 이 갑기합토가 되면서 삼상격이 돼버렸네요. 삼상격. 맞죠? 불, 흙, 쇠 세 가지로 이루어진 삼상격 사주가 됐네요. 그래서 상당히 삼상격 사주는 항상 말씀드리죠. 환경만 도와주면 귀격, 북격이 되지만 환경이 도와주지 못하면 상당히 밑바닥을 길 수 있는 뭐 아니면 도사주라고 그랬죠. 그리고 약점이 뭐라고 그랬나요? 건강. 그 다음에 배우자 운이 약하다고 그랬죠. 자, 이분 사주를 보면은 사주에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물이. 그죠? 무제사주죠. 무제. 무제사주고 물이 한 방울도 없다. 몸의 80%가 수분이에요. 수분. 그만큼 수분이 충분해야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서 기계나 사람이나 윤활유가 충분해야 삐그덕거리지 않고 부드럽게 모든 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몸에 수분이 있어야 부드럽게 장기들이 움직여 가지고 큰 탈이 없이 지나는데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 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삐그덕거리고 그러다 보면 원활하게 이렇게 작동이 잘 안 되고 삐그덕거리다 보니까 몸에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발전하면 종기가 되고 종기가 발전한 암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분이 한 방울도 없는 체질, 수분이 많이 빠져나간 체질들이 이렇게 암에 상당히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분 섭취를 많이 해야 되고 섬유질이라든가 그 다음에 해조류 같은 거를 많이 드셔가지고 몸에 수분 공급을 해줘야 되는 체질이 되겠네요. 그래서 상당히 건강에 약점이 있는 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물이 한 방울도 없으니까 상당히 건조한 사주죠. 조으로 보면은. 그래서 상당히 건조한 사주가 됐고 이 쇠기운이 너무 적은 쇠죠. 그리고 흙들이 갑기합까지 이루어져서 흙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 흙을 생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은 매몰시키고 또 열기운에 의해서 자칫하면 이 쇠도 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쇠가 좀 개수는 많지만 열악하다는 얘기예요. 쇠라는 거는 불로 달궈서 물로 식혀줘야 제대로 작동을 하는데 식혀준 물이 없다 보니까 거의 녹고 있고 녹슬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쇠의 질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식상이죠. 식상은 건강, 수명을 관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약한 편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
흙들이 갑기합토하면서 상당히 많다 보니까 토닥음매도 생각되고 자, 그리고 건강도 안 좋은 거는 말씀드렸고, 특히 기토일간이죠. 기토일간은 이게 흙이란 얘기예요. 흙은 소화기 계통을 얘기하죠. 그래서 건강 중에서도 다른 것도 약점이 있지만 특히 소화기 계통에 약점이 많은 그런 사주가 됐네요. 그래서 제가 이분 건강이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고, 특히 소화기 계통에 주의를 하나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이 이유입니다. 그리고 사주의 양이쌀 보이시죠? 미토가 양이쌀이라는 얘기죠. 이 양이쌀이 수술수, 사고수, 건강 이런 쪽에 주의를 해야 되는 살까지 눈에 상당히 눈에 띄고, 현침살 보이시죠? 현침살이 상당히 강하게 있어서 이 역시 수술수, 사고수, 또 예민함이 많다 보니까 신경성으로 위가 또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이런 게 상당히 불리함이 많은 사주인데, 이분이 무술년이 왔어요. 무술년은 큰 흙이죠. 태산같이 큰 흙이 운에서 왔다는 얘기죠. 사주에 흙이 많아가지고 자칫하면 이 작은 쇠가 묻히게 생겼는데, 무술년에 큰 흙이 와가지고 이 쇠를 갖다가 거의 묻어버리네요. 그죠? 그러니 수명, 건강을 갖고 있는 이 식상이 큰 흙에 매몰돼 버리다 보니까 식상이 거의 힘을 잃어버린 그런 운기다 보니까 이 수명과 건강을 주관하는 식신이 묻혀버려 가지고 생을 마감한, 특히 여름철이면은 더 그러죠. 무술년의 여름이면은 병진, 정사, 무어로 가죠. 이렇게 흙과 불기운으로 해가지고 더더욱 쇠를 갖다가 녹여버리는 그런 운기로 가가지고 월운도 좋지 않아가지고 연운 월으로 해서 받쳐주지 않아서 이 식상이 매몰돼 가지고 생명이 다한 그런 운기가 됐습니다. 특히 대운도 인목대운이다 보니까 이 쇠를 갖다가 녹여버리는, 금극목 하다가 쇠가 부러지는, 쇠가 상당히 안 좋은 기운으로 가는 그런 대운도 만나가지고 모든 게 운기, 그 다음에 사주 자체에서도 상당히 건강이 열악한 상태에서 무술년이라는 운기를 만나서 생을 마감했던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